이 말로 나의 시간을 지켜내야 합니다. 여러분, 인간관계는 인생의 절반을 좌우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. 모든 인간관계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. 어떤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지만 어떤 관계는 여러분을 서서히 좀먹는 독이 됩니다. 솔직히 말해봅시다. 우리가 힘들 때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나요? 아니면 오히려 내가 힘든데도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? 인간관계에는 두 가지 독이 있습니다.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유형. 바로 조종형 인간과 에너지 흡혈형 인간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 딱 떠오를 겁니다.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이제 알겠다.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답을 찾게 될 겁니다.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독성관계 두 가지를 직설적으로 파헤치고 그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종형 인간.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. 내가 너 아니면 누굴 믿겠니? 라는 말에 거절 못했던 순간, 싫다고 말하면 괜히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억지로 맞춰줬던 순간, 도움을 줬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거밖에 못해? 라는 소리를 들었던 순간, 조종형 인간은 절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. 늘 감정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.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은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듭니다. 조종형 인간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. 나는 널 위해서 하는 거야. 하지만 여러분,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.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사실 이들은 진짜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계산된 말을 하는 겁니다. 이들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.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난 무너질 거야. 여기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고 선택권을 빼앗습니다. 자신의 썩어빠진 감정을 무기화합니다. 직접 말하지 않고 눈치를 줍니다. 난 널 믿었는데 결국 나를 배신하는구나. 결국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.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배신해도 됩니다.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. 웃기고 있네. 꺼지라고 하세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친절을 베풉니다. 선물이나 호의, 야가 빠진 배려를 해줍니다.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빚으로 남겨둡니다. 결국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넌 뭐 해줄 거야? 로 되돌아옵니다. 돌이켜보면 계획적으로 설계된 친절과 악의적인 호의였던 거죠. 잡소리 하지 말라고 입에다 니킥을 날려주고 싶지만 차분히 위아래로 살펴봐 주세요. 이 관계의 결론은 단 하나, 내 인생의 주도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. 조종형 인간에게는 공감형 직설 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. 그런 인간들에게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.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. 이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. 상대가 섭섭해한다? 괜찮습니다. 그 섭섭함은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. 네가 원하는 건 알겠어.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. 죄책감에 끌려가지 말고 내 감정을 분명히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.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세요. 조종형 인간은 미안하다는 말에서 힘을 얻습니다. 내가 틀린 게 아니야. 그건 내 선택일 뿐이야. 이 생각을 절대 잊지 마세요. 괜히 미안하지 않은데도 사과하지 마세요. 네 감정은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거든. 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. 상대가 나를 조종하려는 순간 깊이 얽히지 말고 한 발 빼서 거리를 두세요.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. 에너지 흡혈형 인간. 여러분은 누군가 만나고 난 뒤 기분이 좋아지나요? 아니면 더 피곤해지나요? 이 질문 하나가 답입니다. 에너지 흡혈형 인간은 만나는 순간부터 내 기운을 빨아먹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? 만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집에 가서 멍하니 누워버리게 되는 사람. 내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하소연만 2시간 넘게 늘어놓는 사람. 내가 좋은 소식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는커녕 에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반응하는 사람. 이게 바로 에너지 흡혈형 인간입니다. 이들의 공통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하지만
다음 만남에도 똑같습니다. 이 사람들의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해답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. 단지 내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품처럼 소비할 뿐입니다. 현실적으로 내 에너지를 흡혈한다고 앵앵거리는 모기처럼 때려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런 에너지 흡혈형 인간에게도 공감형 직설 화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. 만나서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세요. 오늘은 내가 좀 많이 바빠. 이 말로 나의 시간을 지켜내야 합니다.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게 첫 번째 방어입니다. 내 시간을 지키는 게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.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한다면 대화의 흐름을 끊어 대화의 주도권을 바꾸세요. 그 얘기는 그만하자. 기분이 더 안 좋아져라고 단호히 말하세요. 내 감정도 소중합니다. 만약 상대가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한다면 대화 자체를 중단하세요.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내 감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보다 명확하게 보입니다. 만날수록 우울하다면 관계를 끊을 시그널입니다. 늘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명확한 신호입니다. 이제는 멀어져야 할 때입니다. 여러분,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.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언젠간 달라지겠지. 하지만 아닙니다. 조종형 인간은 더 교묘해지고 에너지 흡혈형 인간은 더 집요해집니다. 인생에서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.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빛나게 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. 나를 조종하는 인간과 나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인간. 이 두 관계는 내 삶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. 여러분, 독성 관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.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당신이 진짜 지켜야 할 인간관계는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관계입니다. 오늘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 관계의 무게를 다시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. 나를 키우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관계인가?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이 관계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가?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.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끊지 못한 관계 때문입니다.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한 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.